공부에 열정은 있고 배움에 마음은 있지만 마음에 맞는 참 딱 맞는 그런 책이나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론 계속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14조 4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대해서 한 번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공간론에서 했던 그 설명의 방식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번, 5번도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 흔히 말하듯이 일반 개념도 아니다. 그것은 감성적 직관의 순수 형식이다. 각종 시간들은 바로 동일한 시간, 전체 시간의 부분들일 뿐이다. 단지 유일한 대상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표상, 시간 형식은 직관이다.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간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추리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개념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추리된 개념, 일반 개념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이제 감을 준비해 봤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생긴 물건과 이렇게 생긴 물건은 전혀 다른 물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들의 모양과 형태와 색과 맛 등 이런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군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리된 개념, 일반 개념입니다.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서 끄집어내서 형성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일반 개념인데 시간도 그런 것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이 언제나 계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흐름이 이때하고 저때하고 이때하고 그때하고 다른 것이냐? 아니지 않냐.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같은 시간을 쭉 흐르면서 살고 있지 않니? 라고 칸트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칸트가 보기에는 시간은 추리된 개념도 일반 개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성적 직관의 순수 형식, 그러니까 어떤 정보, 특히 내 내부에 있는 그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시간이 하나의 틀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절대적인 하나의 공간을 우리가 구획 지은 것처럼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냥 동일하게 흐르는 그런 대상인 시간을 우리가 임으로 구획 지은 것, 나눈 것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이제 약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이렇게 제가 꼭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부분들로 나눠져 있던 것도 실은 동일한 시간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4번에서 가운데 부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단지 유일한 대상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표상, 시간 형식은 직관이다. 이 이야기는 공간처럼 딱 하나의 대상으로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직관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 보십시오. 감은 벌써 예나 혹은 이렇게 다른 형태 모두 다 감하고 다 동일하게 표상돼서 얻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다른 것들로 표상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신 스스로가, 시간이라는 것 스스로가 표상되는 거니까 이건 직관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일반 개념에서 이끌어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명제는 종합적이요 개념에서만 발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시간의 직관과 시간의 표상 중에 직접 포함되어 있다.
자, 서로 다른 시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일반적인 명제에서는 끌어줄 수 없대요. 다시 말하자면 서로 다른 시간은 무엇일까요? 저의 경험, 다른 시간, 저의 부모님은 또 다른 시간을 보냈겠죠. 저보다 더 훨씬 일찍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다른 시간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시간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시간 내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생을 살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뿐이지, 이런 다른 시간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겠죠. 2020년하고 2019년하고 2018년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다른 것들은 종합적이겠죠. 그리고 경험적이겠죠. 이 감을 제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우리가 감이라고 하나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개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개념이죠. 감의 색이 이것도 노란색에 가깝나요? 이렇게 노란색에 가깝다는 것도 이 감을 봐야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란 명제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 없으니 이것은 언제나 직관이라고, 시간의 표상이라고, 우리의 순수 형식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한정된 시간량은 그 기초에 있는 유일한 시간을 제한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시간의 무한성의 의미이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근원적 표상은 무제한의 것으로 주어져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모든 경험이 한정된 시간, 2020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무한히 계기적으로 흐른다는 그 전자에서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있다는 것, 이것이 시간의 근원적인 어떤 표상이라고, 시간의 무한성의 의미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부분들, 이건 자신입니다. 자시가 아니 오타입니다. 시간의 부분들 자신과 한 대상의 각 시간량은 제한을 통해서만 규정된 것으로 표상될 수 있고 보면 전체적 시간 표상은 개념에 의해서 주어져 있지 않고 개념은 부분 표상만을 포함할 뿐이기에 말이다. 그것의 근저에는 직관이 직접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간이라는 것이 무제한적인 공간을 우리가 나누어서 구획 지워서 이쪽은 집이요, 이것은 학교요, 이것은 차도고, 이것은 인도고, 이것은 직장이라고 이렇게 구획 지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무한한 시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눠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니 이 무한한 것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것. 그래서 어떤 거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순수 직관의 형식, 이런 표상과 같은 것, 이런 개념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15쪽까지 왔는데요. 15쪽에 보면 큰 5번으로 해서 시간관념의 선언적 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각주에도 2라고 해가지고 각주 나와 있는데요. 이 5절의 전문이 재판에 추가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재판이니까요. 딱히 이 부분은 저희가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어디부터 읽겠냐? 15쪽 마지막에 보면 6항의 시간관념에서 생기는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